안녕하세요. 이태규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발 저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 저림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손발이 찌릿하다, 아니면 후끈거린다, 얼얼하다, 뭐 먹먹하다, 뭐 시리다, 뭐 이 수족 냉증 아닌가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이제 저림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저림, 이제 손발 저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이게 한 가지 표현으로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런 손발 저림이 이제 말초신경에 분포한 이제 피부에 위치한 이제 그런 이제 감각 수용기부터 해서 이제 이 감각 수용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감각 자극이 신경을 타고 이제 뇌로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저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문제, 이제 신경 쪽 문제,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말초신경 쪽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신경 뿌리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것도 이제 신경 쪽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혈관 쪽 문제, 특히 말초혈관 질환, 뭐 레이노 증후군이라든지 버거시병 같은, 아니면 하지 정맥류 같은 혈관 문제도 이제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심리적인 문제, 특히 뭐 공황 장애라든지 뭐 과호흡 때문에 손발이 저리는 뭐 그런 정도를 저희가 손발 저림의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계통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는 이제 크게 이제 중추신경계와 이제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뇌와 척수,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제 감각 정보를 통합을 하고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제 지령을 만들어서 이제 신호로 내보내는 뇌와, 그 뇌에서 그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내려보내는 이제 척추뼈 안쪽에 위치한 척추신경이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중추신경에서 이제 척추뼈 바깥으로 이제 신경이 척추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말초신경계통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말초신경이 이제 우리 온몸에 쫙 퍼져가지고 근육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초신경계통의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이제 단일신경병증과 다발신경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신경병증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나오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우리 몸까지 쭉 다 퍼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경의 한 가지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단일신경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다발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신경계, 이제 우리 몸에 위치한 신경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증상을 발생을 하는 경우에 다발신경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일신경병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일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발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책에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 다발신경병증이 뭐 자세하게 뭐 발생하는 주요 원인 해서 이거를 뭐 영어로 이제 약자로 이제 데이비드, DAVID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을 봤는데, D는 이제 당뇨, 이제 그 다음에 A는 알코올, 이제 그 다음에 V는 비타민, 그 다음에 I는 이제 인펙션, 이제 감염으로 인한 이제 그런 신경병증,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드럭, 약물로 인한 이제 신경병증, 뭐 이런 5가지가 이제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단일신경병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단일 신경병증이 아마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요 손목 안쪽으로 이제 손목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가지고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 요즘 컴퓨터 많이 하시고 마우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손목이 많이 꺾인다거나 구부러진다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림 증상, 뭔가 먹먹하고 저림 증상이 나오는 부분이 이 손바닥 쪽에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이제 바깥쪽 부분까지 이렇게가 저림이나 먹먹함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면은 힘도 약간 빠집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 이쪽 이제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쥐는 이 힘이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근육에 이제 근육이 마르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밤에 좀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자다가 뭐 손을 자주 턴다, 손이 저려서 자주 깬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료실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등이랑 손등을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쫙 눌러서 10초 이상 기다렸을 때 이 손끝에 저림이 발생하면은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티네일 사인이라고 해서 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지나가는 이쪽 부분을 가볍게 탁탁탁탁 두드려 보면은 이 손끝에서 저림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이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쓸 때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손목을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 같은 걸 착용을 해서 손목을 고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부분에 스테로이드를 좀 주사를 해서 좀 이 압박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오는 이제 증상,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압박되는 신경이 척골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손 안쪽으로 가는 신경인데, 이제 아까 이제 정중신경 가장 많이 눌리는 신경이 이제 엄지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요 검지 중지 쪽 네 번째 손가락 가운데까지를 지배를 한다면은, 이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번째 손가락의 새끼손가락 쪽 절반이랑 새끼손가락 요 앞쪽 요렇게까지를 지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골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은 이 해당 부분, 제가 짚은 요 부분에서 저리거나 먹먹하거나 그런 증상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척골신경 같은 경우는 손목에서 눌려서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흔히 팔꿈치에서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척골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은 이쪽 해당 부분에 저리고 먹먹한 증상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 손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척골신경이 이제 이 손 쪽으로 가는 근육들을 많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갈퀴손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는 이런 이제 모양을 보일 수가 있겠고,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모으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손가락이 걸리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 뭐 우리가 종이를 집는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뭐 가볍게 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이 약해져서 엄지랑 검지가 이렇게 굽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 아까 네 번째 손가락의 이제 새끼손가락 부분과 이제 새끼손가락 그리고 이 부분까지의 감각 이상, 저림이 나오고 손의 그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를 확인하면은 저희가 척골신경 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골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중신경이랑 척골신경은 손바닥 쪽으로 가는 신경이라면은
요골신경은 손등 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골신경병도 이제 주로 눌려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Saturday Night Party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통 토요일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엎드려 자고 나서 이제 발생을 하는 증상이라고 해서 Saturday Night Party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자다가 자주 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절이 있거나 그럴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감각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손등 쪽 이쪽 부분에 이제 감각 이상, 저림, 먹먹함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아래팔 이 뒤쪽으로 이쪽으로도 이제 그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요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 펴는 힘,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손등 쪽에 감각 이상, 저림이 동반된 경우에는 요골신경 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쪽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신경병증, 단일신경병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제 단일신경병증, 압박신경병증은 비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압박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이제 비골신경이 이제 종아리 쪽, 이제 무릎 쪽에서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이 종아리뼈 상단부에서 이제 손상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이제 습관적으로 좀 다리를 좀 오래 꼬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압박이 되어서, 아니면은 관절에 낭종이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석고붕대나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하는 경우에, 오래 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또 압박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비골신경에 문제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감각 이상, 이 저림이랑 먹먹한 증상이 발등 쪽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걸을 때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이 발등 쪽 이제 종아리 앞쪽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걸을 때 발 앞쪽이 끌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 쪽으로도 이제 저림이랑 먹먹한 증상이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발목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비골신경 근처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발목 쪽에서 압박이 되어서 이제 발목골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발생을 시키는데,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는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그런 통증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발목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반복적으로 뭐 삔다거나 이제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골절이 있다거나 그럴 때 발생을 할 수 있고, 달리기를 좀 좋지 못한 자세로 오래 하는 경우에도 이제 발목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종양은 아닌데, 이제 발바닥 쪽에 이제 자극이랑 압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발바닥 쪽 신경이 이제 발바닥 쪽 신경에서 발가락으로 가는 이제 조그만 신경들이 두꺼워져서 섬유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발가락 부분이 먹먹하고 이제 저린 그런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옆쪽으로 이제 감각 증상만 나타나는 대퇴감각 이상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퇴감각 이상증도 이제 압박이 되어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을 이제 중심으로 딱 특징적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저림, 먹먹함, 감각 이상, 뭐 이제 좀 뭔가 불에 댄 듯한 자결통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대퇴감각 이상증은 이제 비만이라든지 임신 그런 것들 때문에 대퇴피부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대퇴피부신경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인대에 눌려가지고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퇴감각 이상증 같은 경우에 이제 체중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꽉 끼는 옷이나 이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쪼그리는 자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단일신경병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발적으로 이제 신경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다발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은 이제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다발신경병증의 특징은 몸통에서 멀수록 잘 생깁니다. 발끝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저릿하고 먹먹한 느낌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발바닥에 뭔가 덮여 있는 것 같다, 뭐 모래를 밟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발이 시리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발신경병증은 이제 감각 증상 이외에도 운동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근력 약화가 오래되면은 근육이 마른다든지 그런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자율신경 증상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흘리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어지럼증, 뭐 설사, 변비, 뭐 입마름, 배뇨장애, 그런 자율신경 증상도 다발신경병증에서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은 이제 이 증상이 얼마나 이제 오래 지속되거나 얼마나 빨리 발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 다발신경병증은 이제 수일에서 이제 수개월, 이제 2주 사이, 그죠? 그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것을 다발신경병증을 이야기를 하고요. 급성 다발신경병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길랭바레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 반응, 이제 신체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항체가 이제 우리 몸의 신경 조직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운동 증상, 전신에 힘이 빠진다, 그런 증상들을 이제 보통 많이 호소를 하시지만은 팔다리가 저리다, 먹먹하다, 뭐 그런 감각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감기가 걸리고 나서 장염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흔히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드물지만은 뭐 백신 때문에도 예방 접종 이후로도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뭐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병력이 없으셨다면은 이제 예방 접종은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득이 실보다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다발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이제 몇 개월 동안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만성 다발신경병증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만성 다발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만성 다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만성 다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다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가면역 질환, 뭐 이를테면 혈관염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이제 류마티스 계통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B12라든지 이제 비타민 B1 같은 이제 그런 비타민 같은 것들이 결핍된 경우에도 다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드물겠지만은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라임병, 대상포진 같은 감염병도 이제 말초신경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신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다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때문에도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저림이나 먹먹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숨어 있다. 그런 경우도 은근히 있으시고요. 반대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에서 말초신경의 손상을 일으켜서 저림이나 먹먹함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항경련제라든지 항생제 일부에서도 좀 그런 그런 말초신경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신경병증, 이제 만성 다발신경병증의 증상들은 이제 급성 같은 경우에 양쪽 다리에서 갑작스럽게 발병을 해서 이제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팔까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증상으로는 이제 좀 힘이 빠지고 그런 게 가장 흔하지만은 바늘로 찌르는 그런 감각 이상, 뭐 먹먹함, 그런 감각 상실도 있지만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을 제한하는 근육이 좀 힘이 빠져가지고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다발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급성만큼 그렇게 증상이 이제 빨리 진행을 하진 않지만은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고 그만큼 이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급성과 마찬가지로 발에서 먼저 증상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흔하진 않지만은 손에서 먼저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감각이 뭔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아니면 감각이 먹먹하다, 뭔가 불에 타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위치 감각이 좀 떨어져 가지고 걸을 때 이제 발을 이제 계단을 걷는 것처럼 발을 터벅터벅 걷는 그런 계단성 보행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서 있기도 불안해서 막 흔들리는 그런 실조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빠지고 이제 근력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근육이 이제 더 이제 빠지는 그런 증상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 그게 또 진행되면은 영구적으로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관절이 굳는 근육 구축 증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발신경병증이 의심되면은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요. 이제 당뇨가 합병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에 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뇨가 오래되거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아서 그 때문에 이제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같이 떨어지면서 이런 신경병증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뇨병에서 발생하는 이제 다발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밤에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만지거나 뭐 온도가 변할 경우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동안 뭐 오래 서 있는다거나 눌리거나 그럴 때도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은 자율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 온몸에 퍼진 이제 신경계통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몸 안쪽에 이제 상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소화 기능을 유지하고 이제 뭐 배뇨나 배변 같은 그런 활동들을 컨트롤을 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통이 망가지게 되면은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혈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창백하고 건조해지고 이제 땀을 흘리는 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변이나 배뇨가 이제 잘 안 되면은 변실금, 요실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이 의심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증상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여쭤보고, 증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했구나, 그렇게 해서 다발신경병증을 진단을 하는데, 다발신경병증 의심되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신경전도 검사랑 근전도 검사인데요. 이제 신경전도 검사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에 이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이 전기 자극이 신경을 타고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신경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온전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양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신경의 껍질이 벗겨지는 탈수초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이 신경 이제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 이제 축삭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신경 전도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관련되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해서 다발신경병증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왜 이제 이런 왜 이렇게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를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뽑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원인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나가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당뇨 검사, 그다음에 콩팥이나 간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쪽을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나 몸 안에 다른 숨어 있는 면역 기능이 자가 면역 질환이 없는지, 아니면은 종양 같은 질환이 없는지, 숨어 있지 않은지, 그런 쪽으로 피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진 않지만은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신경이나 피부나 근육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조직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진단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다발신경병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이제 그 원인 교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만 잘 조절하셔도 질환의 진행을 좀 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간 쪽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도 이제 그 해당 질환을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약제들을 좀 투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 피를 한번 쫙 걸러주는 혈장 교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억제제 같은 그런 약제들을 써서 이제 증상을 조절해 보거나 질환을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이제 비타민 B,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비타민 B6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이제 말초신경병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말초신경의 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그런 약물을 중단하거나 하면은 이제 증상들이 좋아지고 이제 병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그렇게 원인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원인이 뭔가 뚜렷하지 않고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치료의 목표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좀 근육이 힘이 빠지는 걸로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저림, 먹먹함, 신경통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항경련제 중에 이제 그런 통증에 드는 약들이 있거든요.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 같은 그런 약제들이 좀 도움이 되고, 우울증 약 중에 이제 아미트립틸린이라든지 들록세틴 같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데 왜 우울증 약을 쓰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우울증 약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뇌에서 이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초신경병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척추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올라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경뿌리 병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 뇌와 척추로 구성된 중추신경이 이제 쭉 내려와서 척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신경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라져서 나옵니다. 하나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제 운동신경 뿌리, 하나는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뿌리,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데, 운동신경 뿌리는 이제 뇌와 척수에서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이제 신경을 포함을 하게 되고, 감각신경 뿌리는 이제 우리 몸 신체에서 척수로 이제 우리 몸의 촉감이라든지 위치 감각,
통증이나 온도 감각 같은 그런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신경뿌리, 이제 감각신경 뿌리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뿌리가 척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척수신경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각 척수신경이 이제 척추뼈 사이로 뻗어나와서 특정한 부위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부분, 척추의 뭐 특정 부분이 이제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신경 뿌리가 눌린다고 할 때 그 특정 부분에 이제 저림이나 먹먹함, 통증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이 이제 목뼈 이제 6번, 5번, 6번, 6번, 7번, 7번이랑 흉추 1번 그쪽에서 나온 신경이 좀 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목 아래쪽에서 나오는 신경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손끝 저림이나 이제 통증을 이제 보통 느끼실 수가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에서 이제 나오는 신경이 이제 신경 뿌리가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좋지 않을 때는 다리 쪽에 이제 그런 이제 띠를 두른 듯한 그런 저림이나 먹먹함, 통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림 증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한 경우에 특히 감각신경 뿌리가 눌린 경우에는 저림이나 먹먹함,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운동신경 뿌리가 눌리는 경우에는 근육에 힘이 빠진다, 아니면은 근육이 떨린다, 그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신경 뿌리 병증 같은 경우에는 뭐 등을 움직인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 때문에도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뿌리 병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은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그 옆에 위치한 신경 뿌리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 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척추 협착 같은 경우에도 신경 뿌리 병증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거나 이제 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신경 뿌리 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아주 드물지만은 종양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고름 같은 거 차서 이제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제 신경 뿌리를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당뇨도 이제 아까 이제 말초신경 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가 신경 뿌리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도 신경 뿌리 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뇨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뿌리 병증 같은 경우에도 증상을 의심하고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신경전도 검사랑 근전도 검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로 신경뿌리 병증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퍼지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치료도 이제 결국 통증 치료가 가장 일반적일 건데, 보통은 이제 통증 완화제, 타이레놀 같은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이제 진통제를 먼저 투여를 이제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라든지 이제 신경통약 같은 것들을 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약물 치료로 경구 약물 치료로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이 신경을 확실하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수병증, 이제 중추신경대로 들어와가지고 척수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손발 저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아니면 척수신경에 발생한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혈관기형 같은 것들도 이제 척수에 문제를 일으켜서 감각장애라든지 이제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드물지만은 이제 감염 있는 경우에 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도 척수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감각 증상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밀집된 척수신경에 이제 이 척수신경 이 좁은 이 공간에 이제 신경이 밀집이 되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감각 증상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운동 증상이 같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강직 증상이 이제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척수병증과 말초신경 문제는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은 이제
뇌 쪽에 특히 이제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시상 부분이라든지 머리 위쪽 부분 감각 피질 부분에 뇌경색이나 아니면은 뭐 그쪽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제 한쪽 팔다리로 감각 이상인 뭐 저림이나 먹먹함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혹시나 이제 한쪽에만 그런 감각 증상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러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머리 사진을 꼭 찍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하지불안 증후군인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보통 이제 말초, 다리 쪽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추신경계통의 문제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 게 다리 속에 불쾌한 이상 감각, 다리에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 다리를 뭐 좀 털거나 주무르면 또 좋아지는 듯 또 안 움직이면 또 나빠지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약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보고에서는 한 7.5% 정도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흔하죠. 그러니까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뭔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나타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모자랄 때도 이제 철이 모자라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철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머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분 부족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키는데 관여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2차적인 원인이 신장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제, 그 다음에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코올 섭취나 카페인 섭취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의심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그런 원인 확인을 위한 뭐 그런 검사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뭔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원인 제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 제제라든지 아니면 신경통약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도 이제 손발 저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질환은 아니지만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노 증후군은 이제 추운 곳에 나간 경우에 아니면은 찬물에 손발을 담그는 경우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뭐 코 끝이나 귀 이쪽의 끝부분의 혈관이 수축을 해서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뭐 별 원인이 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2차성 레이노 증후군도 있거든요. 뭔가 몸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뭐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전신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이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좀 이 손끝 발끝이 좀 괴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라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버거시 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버거시 병, 폐색성 혈전 혈관염은 이 조그만 혈관의 염증성 변화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 그 동맥이 막혀서 팔다리가 썩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자가 면역, 이제 우리 몸에 위치한 항체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이제 남의 것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제 연관성이 밝혀진 건 담배 피우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젊은 남성, 특히 40대 장년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색성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담배를 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폐색성 혈전 혈관염은 이제 사지 말단이 창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끝, 발끝의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제 통증이 생긴 부위에 이제 그런 감각 이상, 이제 감각 이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면 그 증상이 색깔이 변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흰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했다가 이 손끝, 발끝이요. 그 다음에는 좀 파래졌다가 빨개집니다. 이런 3단계 색조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버거시병, 폐색성 혈전 혈관염에서 나올 수 있는 레이노 증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폐색성 혈전 혈관염은 근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근면만으로도 이제 실제로 50% 비율로 이제 증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걸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좀 먹는다든지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몸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호흡을 너무 좀 빨리 하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배출이 되어서 이 동맥 피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호흡 증후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동맥혈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피 속에 있는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 쪽으로는 어지럽거나 손발이 양쪽으로 저린다거나 이제 주로 양쪽으로, 한쪽으로 저릴 수 있는데 주로 양쪽으로 이제 저리거나 먹먹하거나 아니면은 손발이 꼬인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이제 과하게 되면은 뇌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지럽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눈앞이 깜깜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손발 저림, 먹먹함, 이런 감각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손발 저림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손발 저림이 이제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 언제부터 발생해서 얼마나 이게 빨리 진행하고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있거나 병원을 다니시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발 저림 이외에도 손발이 먹먹하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지럽거나 뭐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그런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손발 저림을 이해하고 이제 손발 저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